네, 반갑습니다. 금일 2022년 2월 19일, 토요일이죠. 네, 주말이고, 토요일,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은 어제 이어서 천공과 정법의 정법 강의의 가면과 본색 제2탄 이렇게 해서 제가 나무 위키의 내용과 제가 또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고 또 증언과 어떤 증거 자료에 의해서 다소 객관적인 내용으로 이 내용을 비교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상징화되고 신격화된 그 모습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어떤 비판과 함께 정확한 다소 현실성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는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이 천공께서 천지아래 무엇이든 물으라 하고 만 50세에 세상에 나온 그 직전 십몇 년간 깨달음을 이제 받기 전까지 생활, 태어나면서 깨달음까지 어떤 생활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무 위키 내용을 보면서 제가 실제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952년 대구 대명령에서 태어났고 4세에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고아원에 부모로부터 버려졌다. 6세에 신문팔이, 구두닦이, 껌팔이 등 유년 시절부터 혹독한 사회생활을 배워나갔으며 7세에 초등학교 2학년 중퇴하였다. 소년기에는 복싱 챔피언, 태권도 2단, 당수 3단 운동을 좀 했다고 하며 형들 4명과 싸우면서 얻어터져 대학 병원에서 20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 어떤 모처에서 공동묘지의 어떤 여자 귀신에게 찹쌀 떡을 팔아 먹었다고 그런 경험을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학병원에서 혼수 상태에 있다가 그때 살짝 어떤 머리가 어떻게 된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 찹쌀떡을 팔아 먹었다는 것은 떡과 돈을 교환을 했는데 물질적인 교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귀신과 교환했을까? 이건 실제 경험했다면은 헛것을 본 것이나 허상을 본 것이나 아니면 허위 사실로 저는 판단됩니다. 자, 두 번째, 청년기. 청년기에는 본인이 제일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일을 도모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서 뜻을 맞추어 일할 사람이 없었다고 한탄하고 다음 생을 기약하려고 이제 축으로 산에 올라갔다고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 당시 때도 똑똑하다고 자부했고 지금은 천하에 가장 똑똑하신 분으로 저는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똑똑하다는 건 아직까지 포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때 배신과 어떤 거짓과 배신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유튜브 정보 강의를 듣고 오는 그 공부자들과 그 다음에 시민단체라든지 어떤 그런 참여하는 도반들에게 본인께서 오히려 회장님께서 배신과 거짓으로 여러 가지 이용을 하고 또 배신을 때리고 또 상처를 주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청년기의 그런 마음이 아직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8년도 서울 올림픽이 끝날 즈음 36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죽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울산 신불산에서 무녀 활동을 하는 어떤 보살과 인연이 생겼다. 그래서 그 무녀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공부를 할 수 있는 화두를 잡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그 무녀가 이제 아기 동자의 그 말로서 본인이 살아온 과정을 다 이야기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녀, 그 다음 아기 동자의 그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불산에서 이 무녀와 아기 동자의 말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실제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그냥 간단한 재미난 스토리가 아니고요. 실제 이 무녀와의 어떤 관계가 생각 이상으로 깊은 것이 있다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한 예로 아기 동자는 천공께서도 아기 동자가 지금 내려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대신을 신을 받으면은 아기 동자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공 본인께서도 신을 받았다고 저는 증언을 들은 바도 있고 아기 동자의 표현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으로 가끔씩 그래서 옆에 주변 사람들한테 깜짝 놀라기도 하고 충격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스로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를 알고 죽겠다는 생각에 죽음을 100일간 미루고 그 세계를 알기 위해서 시작한 그때부터 신불산에서 수행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17년간 머리를 들지 않고 땅만 쳐다보면서 자 17년간 머리를 들지 않고 땅을 쳐다보면서 이 비현실적이죠. 자 허리를 굽혀 산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면서 아무 말 없이 생활하였고 이게 누가 적은지 모르지만은 물론 그 천공께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 천공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17년간 머리를 그냥 땅바닥에 치다보고 허리를 굽혀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면서 아무 말 없이 생활해요. 17년간 아무 말 없이 생활했다. 그래서 산신에게 올린 좋은 음식들은 먹지도 않고 그 좋은 음식을 그냥 먹지도 않고 귀신들을 주기 위해 버려진 명태 대가리 등 버려진 음식물을 주워 먹으면서 그 쓰레기만 주워 먹으면서 세상의 모순과 의무를 풀어내기까지 입을 다물고 생활하였던 생활이 10년 지나면서 그것이 수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저도 뭐 직장생활을 했지만은 제가 천공식 화법을 한다면은 저 역시 회사 생활 26년 동안 진짜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책상에 머리를 쳐박고 고객들만 쳐다보고 민원을 상대하고 상사들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26년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나도 그게 수행이었다 라고 저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수행이 3년 7개월째가 되면서 여기도 숫자가 나오죠. 3년과 7개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모든 다 비유법으로 다 숫자도 다 이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3과 7, 21일간 뭐 이런 거 되어 있습니다. 13년 뭐 되면은 뭐 이런 얘기. 대부분 다 상징과 어떤 끼워 맞추기식 그런 화법으로 된 걸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차원계를 왕래와 차원계를 그냥 왔다 갔다 했다. 신들과 대화하고 천지 대자연을 공부를 하게 되었다. 자, 이것도 본인의 주장일 뿐이다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참여했던 그 지공 스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같이 그 한때 그 신불산 스님 그분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원계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그냥 그 느낌으로 어떻게 기운을 받는 거지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없다 합니다. 그래서 망상이거나 헛것을 보거나 그것을 과장된 어떤 스토리, 예쁜 스토리로 이제 포장했다고 볼 수 있죠. 자, 낮에는 쓰레기를 줍고 밤에는 약 15분 정도 15분간만 잠을 자고 차원계를 왕래하며 공부를 하였다. 물론 본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17년간 수행을 하고 50세에 이제 나이가 50대니까 천자리에 무엇이든 물으라고 일성을 던지면서 세상에 나와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의 스승이 되었다. 나오자마자 스승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이죠. 실제 스승은 제자가 있어야 스승이죠. 제자도 지금 제가 볼 때 시원찮은 저분이 정상계 제자일까 어떤 관계일까 지금 고민스러운데 자 그래서 본인이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한 자체도 좀 우스웠고요. 스승은 그 상대 측에서 그렇게 불러주는 게 스승입니다. 제자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스승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혹평을 하자면은 본인의 현실적인 그 평가를 하자면은 본인의 어떤 근기에 맞는 공동묘지, 무녀, 아기 동자 이런 부류의 얘기들은 그 무속인이나 무당급의 어떤 스토리에 불과하다. 너무나 인류의 그 스승급이 경험했던 그 스토리치고는 너무나 허접하다. 조잡한 본인의 근기에 맞는 신격화 작업에 불과하다. 그리고 17년이란 자체도 지금 증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시간을 과연 쓰레기를 줍고 땅만 쳐다보고 말없이 살았느냐.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었다. 그래서 과장되고 상징화된 비유법으로 혹세무민하는 격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다.
것입니다. 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까 그 보살 무녀라는 분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 보살과 그 산속에서 같이 그 암자죠. 기도처 암자에서 동거 생활을 한 것으로 일부 확인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모 여자와의 어떤 그 뭐랍니까? 이 무녀와의 어떤 그 동거 생활로 인해서 또 그 여자와 관계된 어떤 남자로부터 상당 폭행을 또 당한 것으로, 그 다음에 남자가 낫을 가져와서 텐트를 파손하고 당시 이병철을 폭행을 해서 2달간 산속에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여보살과 만행을 나가는 도중에 신불산 근처에서 차가 전복이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수탄, 우리가 일반인들이 겪는 그런 일들이 산속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당시 지공 스님이 이제 함께 같이 도반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공 스님이 다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한 2년간 경험했기 때문에 실제 모 도반 여자분하고도 또 지공 스님하고 또 이천공님하고 같이 그 기도처에서 같이 동거를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공 스님께서 그 당시에 뭐 식사 담당, 뭐 빨래 한 2년간, 그 다음에 보약까지 데려다 주는 상당히 좋은 환경에서 보낸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17년간 뭐 살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 밖으로 외출도 많이 하고 여러 사람들과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음식점에 들리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도 다 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내용은 지금 그 스님께서 2년간 그 신물산 머무르면서 다 겪은 내용이고 다른 또 인근 목격자들도 진술한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실제 3개월만 머리 숙여 쓰레기만 주었다고 그렇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17년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2년 생활한 그 지공 스님은 강력하게 그 17년은 과장이고 정말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보살이라는 그 무녀와 그 3, 4년간, 짧게는 뭐 2, 3년, 길게는 3, 4년간, 물론 뭐 남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 신불산 암자에서 동거 생활한 것으로, 그 당시 지공 스님은 당시에 제자 역할로 식사나 빨래 등 그 보살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 직접 우리 스님께서, 지공 스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입니다.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당시 또 다른 여보살과 그 차량 이동 시 신불산 계곡 근처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나기도 해서 아까 동거한 그 이보살과 싸움도 뭐 갈등도 좀 일부 있었다, 뭐 그런 재미난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아까 이보살이 그 남편이나 또 관계자로 추정되는 남자로부터 또 폭행도 또 당하게 됐고, 그 사람이 낫을 들고 와서 기도하는 기도처 텐트를 난도질을 하는 행위를 해서 파손을 하는 그런 것도 목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난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 겪는 일상사가 다 있었다. 17년간 쓰레기만 줍고 고개만 숙이고 살았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너무나 과장되고 허위 내용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 내용들이 과장되고 또 상징화된, 또 어쩌면은 기획된 신격화된 스토리라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고, 그런 꾸며진 내용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